우리 145쪽 보겠습니다. 145쪽 부분 분수로의 변형. 요게 이제 요 유리함수, 유리식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라서 남겨놨거든요. 지난 시간에. 자, 일단 부분 분수 공식은 뭐였지, 얘들아? 부분 분수. 요렇게 시작을 한다면 A, B 분의 K 요렇게 써져 있다면 이거를 수호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 틀렸는데? B-A 그치, B-A분의 여기가 K라면 여기도 같이 K로 가주는 거죠. 그리고 괄호 A 아닌데? 강요가 뭐지? A분의 1 그렇지. 요렇게 바꾸는 것이 부분 분수 공식이었죠. 그래서 분모에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분수 하나가 두 개의 분수로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 분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1번 문제를 보면 요 네 개의 분수들을 전부 다 부분 분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바꿀 건데 사실 하나만 바꿔보면 그 뒤에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쭈루루룩 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분수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x를 여기서의 a라고 취급해주면 되고 x 플러스 2를 b라고 취급해주면 되고 여기 상수항 2를 k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유나 해볼까? 자, 여기서 요 처음에 요거 b 빼기 a분의 k 이게 뭐가 될까? 여기서는 b 빼기 a니까 분모가 2겠고 여기도 2겠지. 그럼 결국 얼마예요? 1이니까 생략해도 되겠네, 그지? 그럼 요거 생략한다 생각하면, 자, 요거 생략했어. 생략하면 뒤에 있는 a분의 1 빼기 b분의 1만 쓰면 되니까, 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나요? x분의 1 빼기, 그렇지. 요렇게 딱 써주면 끝난 거죠, 그죠? 첫 번째 분수 끝났고. 그러면 이녀가 두 번째 분수도 비슷하겠죠? 두 번째 분수도 b 빼기 a 하면은 얘랑 약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만 쓰면 되니까 두 번째 분수 뭐라고 쓸까? 그렇지. 요렇게 될 거고. 그럼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 뻔하죠. 똑같은 패턴으로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 되겠죠. 요렇게. 부분 분수를 쓰는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주르르르륵 쫙 써보면 어서와. 기다리고 있었어. 자, 이렇게 쭈루루루 써보면 연달아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부분 분수 공식을 쓰는 문제는 요런 패턴입니다. 요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져서 남는 건 뭐야? 요거랑 요것만 남죠, 그쵸? 얘네 둘만 간단히 해주면 답이 나온다. 자, 정연아, 얘네 둘을 요렇게 통분하면 분자가 뭐가 될까요? 그렇지. 그럼 결국 x 사라지니까 요렇게 써지겠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필수 예제 4번에 1번은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2번 숫자로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우리 부분 분수 공식을 적용해 볼게요. 자, 서연이가 한번 해보자. 요거 같은 경우는 서연아 1하고 2가 여기서의 a, b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b 빼기 a분의 k도 어차피 1이잖아, 그지? 요 분수가 통째로 얼마가 돼? 1이 될 거야. 그러면 요 부분만 쓰면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거 첫 번째 거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럼 이거의 패턴이죠.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요건 뭐라고 써질까? 그렇지. 요렇게 써질 거고 당연히 연달아서 지워질 테니까 요렇게 지워지면 맨 앞에서 한 개 남았으면 맨 끝에서도 몇 개 남아야 돼? 요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쵸? 요 앞에 것까지는 요렇게 지워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1 빼기 10분의 1이니까 승우야 답은? 그렇죠. 10분의 9 이렇게 풀면 되겠다. 요런 것들이 이제 부분 분수 공식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설명한 부분 분수 공식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17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75번 지금 풀어주세요.
175번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할 때 우리가 B에서 A를 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A를 작은 녀석, B를 큰 녀석으로 두고서 부분분수 공식을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분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규칙이 약간 좀 헷갈리게 보여요. 그래서 이왕이면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첫 번째 분수를 x-2 곱하기 x분의 2 요렇게 쓰는 것이 좀 더 편하게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요렇게 보면 민영아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K인 거고 맞니? 그럼 이 공식을 적용시키면 얘가 어떻게 바뀔까 민영아? 요거 빼기 요거 하면 2죠. 그거분의 요거니까 1이죠. 그쵸? 그러면 요 부분은 생략할 수 있고 요것만 쓰면 되니까 불러주세요. 맞아요. 요렇게 풀릴 거예요. 첫 번째 분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 세 번째 분수는 그냥 써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써있는 그대로 얘를 A, 얘를 B, 요거를 K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면 승우야 두 번째 것만 해줘. 두 번째 거 하면 어떻게 돼? 그쵸? 이것도 요 부분은 또 1로 사라지고 뒤에 거 쓰면 어떻게 돼? 그렇지. 두 번째 분수는 요렇게 풀어질 거고요. 세 번째 분수는 서연이 얘도 있는 그대로 요게 A고 요게 B고 요거를 K라고 보면 역시 요 앞부분은 또 뭐가 돼요? 1 되죠. 그럼 요것만 쓰면 되니까 뭐라고 쓸까? x 플러스 4분의 음? 그러면 x 플러스 10분의 1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것들을 더하는 거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요렇게 하면 지워지는 게 잘 보여.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지고 얘네도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그치? 그러면 남은 거는 이 x-2분의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둘만 남았어요. 요거 두 개 통분해 주면 되는데 강혁아 이거 두 개 통분해서 쓰면 분모는 뭐라고 써야 돼? 자 이렇게 써야 되겠고 요 앞에 있는 1한테는 누가 곱해져요? 그쵸. 여기 뒤에 있는 x 플러스 10이 곱해지니까 x 플러스 10이라고 써야 되겠고 중간에 빽이 있으니까 빽이 써주고 자 여기 있던 1한테는 또 누가 곱해져? 그쵸. 앞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붙겠죠. 그럼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그렇지. 분배되니까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도 사라지고 최종적인 답은 x-2 x 플러스 10 분의 12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민영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0 그쵸. 이렇게 부분분수 공식은 조금씩 변형되면서 고2 고3 때도 계속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146쪽에 번분수 하겠습니다. 번분수. 자 번분수는 이 번이 무슨 번일까? 복잡한 번이 복잡할 번이에요. 복잡하다. 복잡한 분수다.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다는데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 안쪽에서부터 제일 안쪽에서부터 정리해서 나오면 되는데 기본적인 번분수 정리하는 공식은 요거예요. A분의 B분의 C분의 D 요런 번분수를 만나면 서유는 어떻게 하지? 그쵸? 요렇게 둘이 곱한 거 분의 누구다? 요렇게 써지는 게 기본적인 번분수 공식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공식이 필요할 땐 요걸 쓰는 거고요. 그 외에는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 안에 있는 요 놈부터 통분을 좀 시킬게요. 이게 하나의 분수가 돼줘야 요걸 적용할 수 있거든. 요걸 통분을 시킬게. 혜원이가 해보자. 자, 요거를 내가 x 1-x로 통분을 시킬 거야, 혜원아. 그러면 자, 요 1은 뭐라고 써야 돼요? 1-x라고 써야 되겠고 뒤에는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1 지워졌으니까 남는 건 1 빼기 x분의 마이너스 x인데 이거는 여기랑 여기랑 부호를
바꿔주는 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곱한다 그러면 승우야 뭐라고 쓸까? 부호를 바꿨잖아. 분모 분자를 바꿨으니까 x-1분의 부호를 바꿨다니까요.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애. 그러면 이 식 전체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식 전체 이렇게 돼. 1 빼기 x-1분의 x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강혁아. 요런 분수가 이제 얘가 이제 요런 꼴인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요 1이라는 애는 1분의 1이라고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요걸 1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적용한다면 얘가 뭐가 될까? 그렇지. 요거 곱한 것분에 요렇게 되는 거니까 x분의 x-1이 되겠고 이걸 1에서 빼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통분시키자. x분의로 통분하면 어떻게 돼, 강혁아? 불러줘. 그럴까봐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죠. 그쵸? 끝에를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된다. 그럼 답이 뭐예요? 그렇지. 요렇게 되는 게 1번 답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민영아, 네가 이걸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게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요런 구조 아닌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분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요런 구조 아니니, 민영아? 그치?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지금 현재 써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모양으로 쓸 수 있을까? 아이디어. 자, 휘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 나라면 분모 분자에 뭔가 곱할 거예요. 어떤 거? 그치, 지금 이렇게가 분모고 이렇게가 분자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걸 정리한다면 나는 여기다가도 a, b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a, b를 곱해줄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a, b를 여기다 이렇게 분배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자, 이렇게 하면 나애야, 이 식이 어떻게 되겠니? 분모부터 부른다면 a, b를 분배시켰어. 얘가 뭐가 될까? b 그러니까 있잖아.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이렇게 있었잖아.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a, b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분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걸 여기다 좀 쓰면 되잖아. 그치? 뭐라고 써야 돼? b 빼기 a. 그치? 분자는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a, b를 곱해주는 순간 아까보다 훨씬 간단한 모양이 되고, 혜원아, 여기서 b가 누구였지? 여기서 요 b가 누구였죠? 요게? 원래 식에서의? 식으로 얘기해줘. 1 플러스 x. 얘가 b였죠? 그 다음에 a는 누구였죠? 1 마이너스 x였죠?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이제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나겠지. 자, b가 1 플러스 x였고 거기서 a를 뺄 건데 a가 1 마이너스 x였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1 플러스 x에다가 1 마이너스 x를 더하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요렇게. 그치? 그러면 승우야, 분모가 뭐야? 2x. 분자는 뭐야? 2. 답은 뭐야? 그렇지.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번분수라고 해서 항상 요 한 가지 공식으로만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통분이 필요하면 통분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분모 분자에 무언가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유리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7쪽으로 가볼게. 147쪽은요. 자, 이거는 이제 1학기 때
1학기 때 곱셈 공식 변형을 얼마나 공부해놨냐, 요거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왔어. 윤지야,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일단 이거의 양변을 x로 나눠야 돼요. 그쵸? 나누기 x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누기 x를 해야, 그래야 x분의 1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니까. 자, 나누기 x를 하면 x-3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하나 갖고 다 찾는 거야 이제. 그치? 옛날 기억을 되살려봐.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정연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꿨더라? 그럼 이거부터 해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있죠? 얘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그래가지고 이거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어떻게 하자? 아, 2ab 그렇죠. 요렇게 바꿨었어, 그치? 이거의 변형이었죠. 여기에서 ab 대신에 x하고 x분의 1이 들어가서 요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얘잖아요, 그쵸? 그럼 그대로 이쪽 그대로 쓴다면 승우야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맞죠?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그대로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 그지? 혜원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겠어 이거 답이? 얼마? 7, 그렇죠. 7. 그지? 요게 지금 3인 거니까 9 빼기 2 해가지고 7 이렇게 하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입니다. 얘는 요거부터 따져봐야 되겠네. 요거 기억하고 있나? 요거 유나 a 플러스 b의 몇 제곱? 당연히 세제곱이겠죠. 그리고 뒤에 뭘 빼줘야 돼? 이렇게 뭘 빼줘야 돼? 뭘 뺐더라? 3 AB 괄호 요거였어요. 그쵸? 요렇게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변형 공식이 요거였고, 이거를 조금 변형시킨 게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었는데, 자, 그대로 바꿔치기만 한번 해보자. 인혁이가 한번 해줘. 자, 뭐라고 써야 될까, 인혁아? 그쵸. 요거 전체 세제곱 빼기 3.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요 A, B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그쵸? A 대신 X 들어갔고 B 대신 X분의 1 들어갔으니까 이거 1 되겠죠? 그러면 뒤에 요것만 남는 거지?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자, 근데 효민아,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어? 얘 값이 얼마야 지금? 3이죠? 그럼 여기 3 들어갔죠? 여기도 3 들어갔죠? 답이 얼마일까? 18이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4제곱. 4제곱은 중간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아까 요거 찾아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얘도 찾을 수 있죠. 자, 아까 전에 썼던 요 공식에다가 이번에는 a 자리에 윤지야 뭘 넣고, 내가 이걸 찾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a 대신에 얘랑 똑같이 맞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 자리에 누굴 넣는 거예요? a 자리에 x 4제곱이 들어가면 이것까지 하면 x 8제곱 되잖아. 그치. a 자리에다가 x제곱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b 자리에다가 누굴 넣는다고 생각해? 그쵸. 요걸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겠어? 요렇게 될 거고요. 우변. 자, 여기 A, B 자리에 이제 요렇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의 제곱이고 빼기 뒤에 얼마? 2.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1번 풀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x 대신 x제곱 집어넣어서. 근데 요 놈의 값이 7이었거든요. 요 놈의 값이 7이었으니까 얘가 7이면은 답이 얼마예요? 47.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곱셈공식 변형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필수예제 7번도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은 필수예제 7번은 요 식의 값을 구하세요인데 이 처음에가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처음에 일단 분배를 좀 시킬까? 쭉 분배를 시킬까? 분배시키면은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그 다음에 c분의 b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자,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승우야, 우리는 분모가 어떤 애들끼리 계산하고 싶어?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그래서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모아봐. a분의 인 애들이 b 플러스 c라는 분자를 가질 거고요. 그쵸? 또 b분의 인 애들이 뭘 가져요? a 플러스 c를 가질 거고요. c분의가 a 플러스 b를 갖겠죠. 사실 이 모양까지만 정리하면 답은 거의 나온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혜원아, 얘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분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를 넘기면 되겠죠. 그죠? a를 넘겨보면 이 b 플러스 c가 누구랑 똑같구나. 요게 마이너스 a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 플러스 c는 그럼 누구랑 똑같아? 마이너스 b랑 똑같을 거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랑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세 개의 분수가 전부 다 승우야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그래서 답은 뭐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48페이지에서는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게 부분분수니까 부분분수 쓰는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따가 문제 풀 때 맨 끝에 있는 140번 문제는 안 푸셔도 됩니다. 이건 조금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식만 복잡한 문제니까 140번은 지우시고요. 지금 여기 137번 있죠? 137번 아까 전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부분분수 문제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자. 요거 한 문제만 풀고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137번 해봐. 자, 일단 여러분 힌트만 좀 주면 애초 처음부터 fx 분의 1로 바꾸어 놓고서 가는 게 편합니다. fx 분의 1이라는 건 fx를 역수를 취한 거잖아요. 역수를 취하면은 요렇게 되겠지. 4x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이 될 텐데, 그럼 분모에 있는 4x제곱 마이너스 1은 혜원아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그렇지. 요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요렇게. 자, 요거 인수분해한 거 쓸 때도 이 친구가 작은 놈이고 이 친구가 큰 놈이니까 작은 놈이 앞에 오도록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요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모양은 무슨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 앞에서 배운 이거 a b분의 k는 b-a분의 k 바로 a분의 1 빼기 b분의 1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한테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승우야 그 식에다가 x자리에 얼마부터? 우리 찾고 싶은 게 이거잖아. 그쵸? 1 넣고 그 다음에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20까지 쭉 넣어서 다 더하면 뭐가 남겠니?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여기서 부분분수 공식 적용시켜서 대입해보세요. 네. x가 안 나온다고요? 아니 얘들아 부분분수 공식 이거 그냥 공식에 적용하는 거야.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k 그대로 적용하는 거잖아. 수호야.
자, 요거를 요렇게 바꾼다. 해봐. 자, 그대로 적용해봐. 그러면 여기 B 빼기 A 부분은 뭐라고 써야 돼요? 어. 여기에서 EX-1을 빼는 거니까, 그지? 괄호 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날라가면 좋지 뭐. 날라가면 좋지. 그럼 2분의 몇이 돼요? 2분의 3 됐지? 그리고 뒤에다 뭐라고 써야 돼? 분의 3 아니야? 1, 그치? 그 다음에 빼기 이거지 이거, 그치? 이게 부분분수 공식을 적용을 한 거죠. 그치? 그러면 이 fx 분의 1이 2분의 3 괄호 요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이제 신나게 집어넣으면 되지. 자, 승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놈을 찾고 싶어. 이놈을. 이 식은 이미 fx 분의 1의 형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그냥 x에 얼마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 그대로 x에다 1만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x에 1 집어넣은 게 f1분의 1인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써질까? f1분의 1이 2분의 3 있을 거고, 자, 여기다 1 넣었으니까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치? 이게 지금 f1분의 1인 거죠. 강혁이 오케이? 자, 그럼 너 이거 해봐. f2분의 1은 뭐야, 강혁아? 2분의 3 똑같이 있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쵸? 요게 f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저걸 20번 다 해야 돼. 야, 20번 왜 다냐? 이게 2분의 3이 전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마지막 것만 쓰면 돼.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3은 똑같이 있을 거고. 자, 20 집어넣으면은 39분의 1 빼기 41분의 1 요게 남았겠죠. 이렇게, 그치? 그쵸? 그러면 모두 다 2분의 3을 갖고 있으니까 2분의 3으로 짠 묶어주는 순간 괄호 안에 것들이 쫙 이제 붙어서 써질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써져?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이 규칙 아니야?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39분의 1 빼기 41분의 1 요것만 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어차피 요런 것들이 이렇게 지워진다는 건 벌써 보이기 때문에 이 규칙대로 계속 갈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맨 앞에 하나 남았으면 맨 끝에도 몇 개만 남아? 똑같이 하나만 남아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계속 지워지면은 얘까지는 지워질 거고 결국 남는 것은 여기 있는 1과 41분의 1 마이너스 41분의 1 요것만 남아요. 그럼 민영아, 이 괄호 안에가 계산되면 얼마야? 41분의 40이죠? 그러면 결국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2분의 3 하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까지 계산하면은 답은 뭐다? 41분의 6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 조금 헷갈려도 어려워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더라.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유리함수 조금만 나갈게요. 149. 자,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서 맞닥뜨리게 될 문제는 유리식에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많으면 하나, 둘, 많으면 둘, 요 정도.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유리함수 단원에서 나올 텐데 유리함수를 잘 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준비를 좀 한 거다. 준비를 좀 한 거고,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합쳐서 말하는데, 혜원아, 다항함수는 어떤 걸 말할까? 우리가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몇 차 함수?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항함수입니다. 근데 그 1차나 2차나 3차 함수는 여러분 기억나요? 요런 거 가지고 우리가 요런 거 가지고 1차 함수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이거 1차 함수 아니죠. 왜? x가 분모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치? 이런 것들은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 그런 애들은 다항함수인 거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들은 다항함수인 거고, 얘처럼 자, 다시 얘처럼 분모에 x가 내려가 있는 요런 애들은
구분하자면 분수 함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x가 분모에 있으니까. 근데 주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주로 다룰 애들이 이렇게 이제 x가 분모에 내려가 있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래서 이런 유리함수들이 갖고 있는 가장 1차적인 특징은 이렇게 써 있으면, 자,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이 분모에 내려가 있는 부분은 절대 몇이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그치?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분수를 만나든지 불변의 진리입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나중에 저기 뭐 수투 배울 때 그때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는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진리예요. 그러면은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x가 얼마가 될 수 없다는 얘기?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함수의 정의역을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요거 인 실수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 있는 식은 0이 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중에서 가장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될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1입니다. 자, 요거 y는 x분의 1. 이거 유나에 옛날에 배웠는데. 중학교 때. 중학교 몇 학년 때 이거 배웠는지 기억나니 얘들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거를 유리함수라고 배우지 않았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얘를 뭐라고 배웠을까? 얘랑 같이 배웠어. y는 x랑 같이 배웠어. 조금 더 정확하게 y는 ax랑 y는 x분의 a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배웠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지. 정비례와 반비례라고 배웠어요. 정비례와 반비례. 중1 때. 그때 배웠던 그 반비례가 바로 요 유리함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미 그때 여러분들은 반비례 그래프도 다 그렸어요. 반비례 그래프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생기고 여기에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반비례야 라고 배웠었단 말이야.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생기고, 자, 요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에서 이런 선들, 지금의 경우라면 x축과 y축처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는 이런 선들을 혜원아 뭐라고 부르지? 유리함수가 이렇게 접근은 하는데 만나지는 않는 세 글자.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점근선. 그쵸? 그래서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에 생기는 유리함수, 요렇게 생기는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윤지야, 요 파란 애에 비해서 얘의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붙어요. 더 붙을까? 점근선에? 더 붙을까? 아니면 좀 떨어질까? 떨어져요. 요 숫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근선에서부터 약간 멀어집니다. 이거 생각해봐. 얘는 1, 몇을 지나요? x 1르면 y 1이잖아. 얘는 1,1을 지나죠. 근데 얘는 1, 어디를 지나요? 1,2를 지나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에서 약간 멀겠지. 얘가 1,1을 지난다면 초록색은 1,2를 지나니까 여기쯤을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쯤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유사한데 약간 더 이렇게 점근선에서 멀어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 이렇게 가는 게 요 y는 x분의 2의 그래프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요 놈을 그린다면 수호야 어디 생길까? 그렇죠. 여기 2, 4분면 쪽에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 4, 4분면 쪽에 이렇게 생길 텐데, 자, 수호야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비교해 본다면 얘와 얘는 x축, y축에서 떨어지는 거리는 어떨까 서로? 얘네들은 거리는 같겠죠. 그죠? 왜냐면 분자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그치? 거리는 똑같은데 얘는 양수가 있었기 때문에 1, 3 쪽에 생긴 거고 얘는 음수가 있었기 때문에 2, 4 쪽에 생기는 그런 점근선을 갖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요놈의 그래프는 나예야. 요놈의 그래프는 기본적인 x분의 2라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거는 뭐 한 거예요? 그쵸.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평행이동만 할 줄 안다면 이 기본 그래프에서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쵸? 그게 유리함수의 기본이니까 평행이동만 잘 시킬 수 있으면 되고,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승우야, 아까 전에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었죠. 우리가 x축을 나타내는 식이 뭐지? x축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y는 0이에요. 이거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고 x축 위에 찍혀있는 점들을 생각해봐. 승우야,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여기서 한 칸 왔어. 그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점들은 y좌표가 다 얼마야? 0이지. 그래서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y는 0이에요. 그럼 반대로 y축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 x는 0이겠지. 자, 이런 점근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점근선들을 지금 옮기잖아, 이렇게. 그지? 강혁아,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자 그랬잖아. 그럼 아까 전에 요거 있지? x는 0이라는 점근선 있지? 얘가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몇 칸? 3칸을 가겠죠? 오른쪽으로 3칸을 가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x는 3이라는 점근선이 생길 거고, 그죠? 이녀가 y축 방향으로 1만큼 가자 그랬으니까 아까 전에 요 점근선 있지? 얘가 어떻게 움직여? 위로 한 칸을 가겠죠.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을 가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점근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y는 1이 되겠죠. 네. 점근선 일단 요렇게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숫자가 2였기 때문에 요게 2였으니까 민영아,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의 그래프는 어느 방향에 생길까요? 그죠? 1, 4분면 쪽과 3, 4분면 쪽에 생기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그게 요놈의 그래프가 되겠다. 함수 단원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래프가 그려져야 나머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요. 나는 만약에 그래프를 조금 그래도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찾아놓으면 좀 정확해질까? y절편 같은 거 하나 찍어주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서연아, y절편 어떻게 찾지? x 0 넣죠? x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놓고서 여기쯤에다가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이런 표시를 하나 해주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방금 설명한 내용이 거기 그 3번에 있는 요놈에 대한 설명이었고,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유리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게 일반형이야? PQ 들어가 있는 거 우리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써놔.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유리함수를 볼 때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리함수를 다룰 건데, 점근선의 교점은 방금 앞에 그려본 녀석도 그랬지만, 자 보세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 좀 전에 그렸던 요 녀석,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예요? 지금 점근선 두 개가 여기서 만났죠? 여기 몇 컴마 몇이야? 3,1에서 만났잖아, 그치? 이 점근선의 교점 하나만 딱 표시하면은 이 점근선의 교점이 내가 그리려는 유리함수의 어느 지점이 되는 거야? 대칭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유리함수는 요 빨간 점을 기준으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빨간 점이 내가 그린 유리함수의 센터가 됩니다. 센터.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딱 찍어 놓으면 우리가 유리함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준형에서도 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한눈에 보면 점근선의 교점 보이죠? 그죠? 이게 지금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은 어디겠어? P, Q가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그쵸?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의 교점 딱 찍고 점근선 쭉쭉 한 다음에 이쪽이냐 이쪽이냐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점근선의 교점이 마치 이차함수의 꼭지점처럼 가장 중요한 점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의 교점을 한눈에 찾으면 되겠고, 자, 일단 여기 관련된 문제까지만 좀 해볼게요. 153쪽으로 갈게. 자, 153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으니까 요 놈 한번 해볼게요. 정연아, 딱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 보이나요? 몇 컴마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3이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그럼 내가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1,3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1,1 2, 3. 자,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은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가도록 점근선 그어버리면 돼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점근선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점근선 하나 그어요. 자, 이렇게 그으면 윤지야, 요 선의 이름은 뭘까? X는 이미 점근선의 교점하면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죠? 요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인 거고, 당연히 그럼 요 점근선의 이름이 뭐예요? 그치. 자, 점근선 그었지. 그럼 뭐만 판단하면 돼? 여기냐? 여기냐만 판단하면 되지. 근데 지금 여기 4가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쪽에?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서윤아,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보이나요? 이 유리함수는 봐봐. 이 가운데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에는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아요. 여기에 닿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x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여기만 딱 빼면 그 옆에는 다 어떨까? 그 옆에는 다 x값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점근선만 딱 빼주면 그게 정의역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그래프의 정의역은 뭐예요? x 바 x는 얼마가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쓰면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치역은 누구를 빼면 돼? 요거 빼면 되잖아. 요거 그지? 요거 효민아, 요게 y값이 얼마였죠? y값이 얼마지 여기가? 3이죠? 그러니까 치역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 y바 y는 3이 아닌 실수, 그쵸? 3이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1번에 있는 거는 앞에서 설명한 표준형이고요. 2번에 있는 얘는 뭐예요? 표준형 아니고 다른 거 우리 뭐라 그러지?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형의 그래프는 우리가 쓰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지. 일단 뭐가 안 보이니까. 요거 아까 뭐라 그랬지? 요거?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 보여야 모든 게 해석이 되는데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안 보여서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요런 모양을 만나면 다 어떻게 바꿀까? 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죠? 배웠던 사람들은. 자,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혁아 맨 앞에 2 있죠? 2 해놓고 괄호 안에 뭘 집어넣어? 그치, 분모하고 똑같은 걸 써주고, 그리고 뒤에 상수 얼마를 붙여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4가 있는 거잖아. 그러므로 얘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해? 마이너스 3이 필요해. 이렇게 써주시고, 그렇게 한번 쓴 다음에 혜원아, 요거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2를 뒤에다 쓸게요. 플러스 2를 뒤에다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땅 빼주고 요 뭐라고 쓰면 돼? 그치. 요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꿨으니까 인혁이 한번 대답해봐. 요 식으로 봤을 때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일까 인혁아? 그렇지. 마이너스 2,2가 점근선의 교점이겠죠? 그리고 자 분자에 올라가 있는 값이 지금 3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3 앞에 누가 있어요? 요거 같이 빼먹으면 안 된다. 그지?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마이너스 2,2에다가 점근선의 교점을 찍어 놓고 자 여기 마이너스 2,2에다가 점근선 교점 찍어 놓고 요렇게 점근선 요렇게 점근선 그은 다음에 승우야 어느 사분면 쪽에 그린다? 1, 3, 2, 4 어디? 2, 4 쪽에 그치? 2, 4 쪽에 요렇게 그래프 그리면 된다. 그쵸? 맞죠? 자 그럼 그렸으니까 대답해 봅시다. 나의 아이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면 치역은 뭘까 나야? 그쵸. y바 y는 2가 아닌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자 이런 것이 유리함수의 기본이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필수예제 9번을 볼게요. 필수예제 9번. 자 이번에도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먼저 나왔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만 잘 하면 되겠다. 자 해보자. 요거 누가 해볼까? 혜원이가 한번 해보자.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게. 혜원아 y는 하고 뭐라고 써야 돼? x-2분의 마이너스 괄호 x-2 그리고 그렇지 요렇게 가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1 뒤에 쓰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그대로 써야 되겠지? 그럼 x-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강효가 얘는 평행이동을 시키기 전에는 평행이동 시키기 전에는 요런 모양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요 a 값은 얼마였겠어? 3이었겠지. 그치? 평행이동을 시켜도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a 값은 3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시킨 거야 강효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렇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서 나온 게 얘인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a 값은 3이고 b 값은 2고 c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 개만 해볼게요. 187번 해보자. 187번. 자 187번 요놈도 위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 거를 그대로 문자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분의 a로 묶고 괄호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하고 이 뒤에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이 뒤에다가 뭘 집어넣어야지 원래 분자하고 똑같을까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지금 내 맘대로 여기다가 플러스 a를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내 맘대로 플러스 a를 집어넣었으니까 뒤에다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a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원래 상수항이 3이 있었으니까 요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치? 요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부분이 얼마가 되고요? a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그대로 쓰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 유리함수가 요 놈이랑 겹쳤다라는 건 겹쳤다라는 건 그 그래프의 그 굴곡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프의 굴곡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요 값이 포인트죠. 그죠? 이 값이 그 그래프가 얼마나 휘어졌느냐를 결정하는 거잖아. 어느 사분면에 있고 얼마나 휘어졌느냐를 결정하는 값이 요 값이니까 요 값과 요 값이 같으면
평행 이동을 통해 겹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볼 필요가 없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구나라는 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 예. 네. 이게 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니까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쵸? 아까 전에 요 분수가 a가 돼가지고 얘가 나온 거고 얘는 그래프의 굴곡에는 영향이 없고 이건 평행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죠? 평행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을 찾는 데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표준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나온 건데 굴곡과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 풀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는 154까지고요. RPM은 85까지입니다. 이거 얼마 안 돼. 막 그 쉬운 문제들 있어가지고 그래요. 몇 장 안 돼요. 막상 보면. 자, 수고했고 얘들아. 도장 받는 거랑 1일 숙제 푸는 것까지는 꼭 당일날 해야 돼요. 중간에 째지 마. 자, 올라갑시다.